안녕하세요. 여러분 요즘 금붕어 많이들 키우시죠? 저도 지금 금붕어 키운 지 이제 딱 2달이 됐는데요. 원래 저한테 있어서 금붕어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었거든요. 그냥 싸구려 사료 던져줘도 잘 살고 연못 같은데 물이 얼어도 어딘가에 있다가 봄 되면 다시 나오는 뭐 그런 어종이었어요. 근데 제가 2달 전에 축양장 사러 갔다가 같이 딸려온 오란다 3마리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금붕어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금붕어가 최상급 개체들은 또 엄청 비싸요. 이게 이렇게까지 비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비싼데 수족관 가서 브리딩 하는 걸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야, 이렇게 비싸도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리고 금붕어는 애들이 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개체마다 다 너무 다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부터 제가 금붕어를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금붕어 사육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야, 무슨 2년도 아니고 꼴랑 2달 키워보고 금붕어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조언을 한다고? 몇 년 더 해보고 와 하실 수 있는데,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수조의 사이즈, 여과, 그리고 입양시 주의사항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지 질병이나 사육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이해해주세요. 그리고 요즘 보면 최근 한 2, 3주 동안 조회수 대비 구독 전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.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영상만 보고 구독은 안 하고 그냥 가신다는 건데, 제 영상 보시고 뭔가 도움이 됐다 싶으면은 이 밑에 빨간색 구독 버튼 한 번쯤은 눌러주세요. 뭐 좋아요와 알람 설정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. 그리고 별다른 도움이 안 돼서 아이 괜히 봤네 시간 아까워 한다 싶더라도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영상 하나 얻어 걸리겠지. 자, 그럼 오늘 금붕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제 금붕어들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할게요. 이 금붕어는 오란다, 난주, 토금좌, 유금, 진주린 등등 정말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, 오늘 제가 설명드릴 어종은 오란다하고 난주예요. 왜냐면 저희 집에 그 둘밖에 없거든요. 여기 보시면 제가 2달 전에 올렸던 영상에 나오는 애들 셋 있죠? 축양장 사러 갔다가 얘들 셋 데려오면서 제 수조가 이제 금붕어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는데요. 여긴 난주 이 2마리는 제 영상 중에 파주아쿠아 영상에 나오는 애들이에요. 사장님한테 한 서너 달 키우다가 10만원에 팔아도 되겠다 싶은 애들로 골라달라고 했는데, 얘들 지금 보면 10만원 받을만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빨간색 애들 2마리가 며칠 전에 버터플라이 코이 5마리 분양하고 바로 데려온 애들이고요. 밑에 보시면 여기 좀 작은 애들 11마리 있는데, 이 중에서 오렌지색 애들이 제가 금붕어에 꽂히자마자 공부하고 바로 성장에 따른 발색 변화를 좀 직접 겪어보고 싶어서 오렌지색으로 11마리 데려다가 두자광폭 어항에 반반씩 나눠서 넣고 키우다가 환수의 어려움으로 한 달을 못 버티고 절반은 분양을 했고요. 반은 이벤트 상품으로 갈 애들이에요. 이 검정색 섞인 애들은 또 다른 집에서 암수 구분되어 있는 거 발색 멋진 애들로 데려온 건데, 얘들도 지금 분양할 계획이에요. 이렇게 많은 수조에 많은 수의 금붕어를 키우는 건 진짜 제 욕심이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이 파란색 소쿠리에서 한동안 살다가 방 얻어서 따로 나온 파주아쿠아 피콕테일 유어들이에요. 얘들은 크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. 발색이랑 체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. 원래 이런 애들은 넓고 낮은 어항에 키우라는데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주니까 일단 여기서 좀 키워봐야죠 뭐. 이 정도면 그래도 완전 초보들한테 기본 정도는 가르쳐줄만 하죠.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조의 사이즈예요. 금붕어는 이렇게 깊은 어항보다 차라리 얇고 넓은 어항에 키우는 게 훨씬 좋다고들 하죠. 그래서 프라베나 아니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수조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,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수조에다가 키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가끔 보면 이 금붕어를 30큐브에 키워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30큐브에다가 뭐 물고기를 키우고 싶으면 구피라든지 코리도라스 같은 그런 소형 어종 키우셔야 돼요. 금붕어는 기본적으로 중대형 사이즈로 크는 애들이에요. 아무리 애들이 수조 사이즈에 맞춰서 큰다고 하더라도 30큐브는 너무 작아요. 그러니까 금붕어는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최소한 2자 광폭 이상으로 하세요. 뭐 아직 어리니까 45큐브 정도에다가 한 2마리 키우다가 조금 더 크면 큰 수조로 뭐 이전할 계획이라고? 그러지 마요. 그거 안 돼요.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부터 큰 수조를 갖다 놓고 키우세요. 얘들은 많이 먹고 많이 싸는 데다가 또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먹는 양도 많아져야 돼요. 몇 달 동안 같은 양의 사료를 주면 안 되잖아요.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생 때 먹던 만큼의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특히나 얘들은 무지하게 먹고 무지하게 많이 싸는 애들이라서 한 마리당 대충 5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. 두자 광폭이라고 해봐야 물 100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2마리 키우기 빠듯한 거예요.
그리고 얘들은 또 개체마다 생긴 게 다 다르고 발색이 다르다 보니까 이쁘다고 한두 마리씩 가끔 데려다 넣다 보면 과밀되는 거 진짜 한순간이거든요. 물론 여과 빵빵하게 하고 환수 자주 해줘가지고 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얘들이 헤엄칠 공간 자체는 좀 넓은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금붕어를 키우실 거면은 작은 수조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최소 2자 이상 아니면 적당히 3자 이상부터 시작을 하세요. 그게 금붕어를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여과인데요. 제가 한 5cm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 5마리를 2자 광폭에다가 스펀지 쌍기 하나 그리고 대형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키워봤는데 와 그건 안 되는 거였어요. 단 하루도 물이 맑은 날이 없어요. 물도 제대로 안 잡혀서 냄새는 계속 나고 또 바닥재까지 깔아놨다 보니까 하루 종일 분진이 날아다니고 이건 뭐 물이 잡힐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 저도 매일 환수해가면서 키우다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5마리 분양을 하고 지금 3자 광폭에다가 다 합쳐버린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에어하임 217에다가 측면 여과기 하나 이렇게 걸어놨는데 물이 잡힐 생각을 안 해요. 근데 얘들은 이제 어차피 다 떠날 애들이니까 제가 자주 환수해줘가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금붕어를 키우려면 여과제가 최소한 물 양의 10% 정도는 있어줘야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3자 광폭에 물이 한 150리터 정도 들어갔다 치면 여과제는 15리터 이상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150리터니까 물고기는 3마리 그 정도는 해줘야 물이 안정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금붕어 하시는 분들이 상면 여과기나 대형 외부 여과기를 많이 쓰시는 거더라고요. 저도 지금 이 뒤에 있는 어항이 3자 광폭인데 QQ1500 2대 그러니까 총 여과제가 15리터 들어있거든요. 근데 제 수조에는 오란다 5마리, 난주 2마리에서 총 7마리 들어있죠. 저는 지금 이틀에 한 번씩 50% 이상 환수를 해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분양될 애들 다 분양되면 좀 수조를 나눠줄 계획이고요. 와 이렇게는 매일 환수해서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건 물고기의 선택이랑 입양에 관해서예요. 이건 이제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봉다리에다 키우면서 딱 느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비싼 돈을 주더라도 검증된 수족관에서 제대로 된 예쁜 개체를 데려다 키우세요. 이 물고기를 키울 때 유어를 데려다가 성어까지 키우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금붕어는 커가면서 발색도 변하고 이 육혹이 커지고 뭐 몸의 체형 이런 게 막 변해요. 근데 한번 알을 낳으면 수백 수천 개 그 이상을 낳는데 그 중에서 유어 몇 마리 데려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?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에서 한 30만원에 분양하는 태국산 로즈테일 오란다가 마음에 들어서 금붕어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 30만원짜리 사기는 좀 부담된다고 해서 뭐 한 10마리에 5만원, 6만원짜리를 사다가 내 수조에서 키웠는데 걔들이 커서 내가 반했던 30만원짜리 오란다의 모습이랑 비슷하게 클 수 있는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? 그 30만원짜리는 태국의 그 유명 브리더가 연못에서 키워가면서 특별히 선별했던 개체였을 텐데 그 유어 데려다가 내가 2자 광폭, 3자 광폭에다가 한 1년 키워서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걔들이 30만원에 팔리지도 않았겠죠. 물론 그냥 데려왔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예뻐서 강아지 키우듯이 키울 수는 있어요. 근데 완벽하게 큰 멋진 성어 개체에 꽂혀서 금붕어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돈 좀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성어 한 마리를 데려다가 키우세요. 제가 오렌지색 애들을 11마리 6만원에 사왔는데 이 붉은 애 한 마리를 수족관에서 7만원 줬어요. 이 오렌지색 애들을 이만한 크기로 키우면서 들어가는 사료값과 노동력 그리고 수조 확장해야 되고 여과기 추가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마리를 이 정도 개체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분양하거나 같이 키워나가는 수고까지 합치면 그냥 이렇게 제대로 큰 거 한 마리 사는 게 훨씬 남는 장사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브리딩해서 분양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10마리, 20마리 싸게 분양한다고 해서 멋 모르고 가서 덥석 사오지 마세요. 그거 환수지옥에 지발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. 이거 뭐 사왔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되팔자니 안 팔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붕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으면 내가 반한 개체, 그냥 그 개체를 데려다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이 금붕어 초보가 금붕어 더 초보에게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어요. 그럼 여러분들 예쁜 금붕어 입양해서 멋지게 키우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